좁은 주방 싱크대 앞에서 재료를 손질하는 서연의 허리선이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그릇을 꺼내려 그녀의 등 뒤로 다가갔다. 그 순간 균형을 잃은 진우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서연의 등 뒤에 그대로 닿아버렸다. 죄송합니다. 진우가 말했지만 서연은 몸을 피하지 않았다. 그의 아래쪽 단단하게 변한 부분에 정확히 닿았던 것이다. 서연의 몸이 본능적으로 움찔했다. 그리고 잠시 숨을 삼킨 뒤 조용히 속삭였다. 이렇게 커지시는 줄은 몰랐어요. 진우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연을 품 안에 더 깊숙이 끌어안았다. 이해해줘요. 나도 사람이라서. 그 말에 서연이 슬며시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죠. 저도 사람인데요. 그녀의 손이 진우의 옆구리를 타고 내려가며 바지 너머의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더듬었다. 정말 상상 이상이에요. 작은 감탄과 함께 그녀의 눈빛은 어느새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박서연, 올해 55세였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낡은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남편을 사고로 잃은 지 벌써 20년이 흘렀다. 그때 서연의 나이는 겨우 35세였다. 갑작스럽게 홀로 된 그녀에게는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들이 있었다. 새벽 4시부터 시작하는 식당 주방일. 오후에는 대형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며 아이들을 키웠다. 밤늦게 들어와서도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도시락을 싸주던 그 시절이었다. 이제 딸은 31세가 되어 결혼해서 경기도 일산에 살고 아들은 29세로 회사를 다니며 독립했다. 자식들 모두 집을 떠나고 나니 집은 말 그대로 텅 비어버렸다. 아침 6시 어김없이 눈이 떠지는 서연이었다. 25년간 가족들 아침밥을 챙기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이다. 부엌으로 향하다가 문득 멈춰서는 서연. 습관적으로 4개의 그릇을 꺼내려던 손이 허공에서 머뭇거렸다. 냉장고를 열어봐도 혼자 먹을 만큼만 장을 보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았다. 며칠 전 사다 놓은 반찬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혼자 먹을 밥에서 뭐 하나. 결국 라면 한 봉지를 끓여서 아침을 때웠다. 오후 3시 동네 카페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날이었다. 은숙, 미자, 경희가 모두 와 있었다. 세 친구 모두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다. 은숙은 남편과 함께 제주도 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했다. 미자는 남편이 은퇴 후 함께 등산을 다니며 얼마나 좋은지 말했다. 경희도 남편과 함께 문화센터 댄스 강의를 듣는다며 즐거워했다. 서연아, 너는 요즘 뭐 하며 지내니? 그냥 집에서 책도 읽고 TV도 보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하루 종일 멍하니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 친구들의 화기애애한 대화 속에서 서연은 점점 소외감을 느꼈다. 우리 남편들이랑 같이 여행 한번 가자. 서연이는 어떡하지?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조용히 커피만 마셨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녁 준비를 생각하니 또 한숨이 나왔다.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를 사들고 집에 들어섰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라면을 먹으니 더욱 쓸쓸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다른 집들은 모두 불이 켜져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체념의 쓴웃음을 지었다. 2주 후 화요일 아침, 서연은 국가 건강검진 통지서를 들고 병원으로 나서고 있었다. 작년에도 받으려다가 미뤄두었던 검진이었다. 평소 다니던 동네 의원이 아니라 대형 병원이어서 길부터 헤맸다. 지하철을 2번이나 갈아타고 겨우 도착했다. 병원 입구에 들어선 이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복잡한 시스템의 서연은 벌써부터 당황스러웠다. 안내 데스크 앞에 줄이 길게 서 있었다. 한참을 기다려 순서가 되었을 때였다. 건강 검진 받으러 왔는데요. 키오스크에서 접수하세요.
직원이 손짓으로 가리킨 곳에는 큰 화면의 기계들이 여러 대 있었다. 서연은 그 앞에 서서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몰라 어버버했다. 디지털 기기 조작이 어려워 화면을 이곳저곳 눌러봤지만 원하는 화면이 나오지 않았다. 뒤에서는 사람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다. 어르신, 뒤에 사람들 기다려요. 빨리 좀 해주세요. 젊은 직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재촉했다. 서연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다. 위축되고 눈물까지 맺힐 뻔했다. 죄송해요.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직원이 성급하게 화면을 몇 번 눌렀지만 설명은 없었다. 서연은 더욱 당황스러웠다. 번호표도 잘못 뽑았고 검사실도 못 찾아서 복도를 헤맸다.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고 서연은 점점 위축되었다. 바로 그때였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따뜻한 목소리에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최진우 58세. 서연보다 3살 위였다. 그도 같은 검진을 받으러 온 참이었다. 저도 건강검진 받으러 왔는데 처음 오시면 복잡하죠. 진우의 목소리는 정말 따뜻했다. 네, 정말 복잡하네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진우는 서연의 번호표를 보더니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키오스크 사용법부터 검사 순서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었다. 아까 차가운 직원에게도 부드럽게 말했다. 저희 나이엔 이런 기계들이 어려워요. 조금만 친절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직원의 태도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진우의 온화한 말투 덕분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진우가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다. 저는 최진우라고 해요. 불광동에 살고 있어요. 저는 박서연이에요. 불광동이시라고요? 저도 불광동이에요. 그래요? 그럼 이웃이네요. 검진 절차 내내 진우는 서연 옆에서 챙겨주고 안내했다. 마치 가족처럼 세심하게 도움을 주었다. 복잡한 검사실들을 찾아다닐 때마다 진우가 길을 안내해 주었다. 검진복으로 갈아입는 곳도 각종 검사실 순서도 모두 알려주었다. 혈액 검사를 받을 때 서연이 주사를 무서워하자 옆에서 말을 걸어주었다. 금방 끝날 거예요. 괜찮아요. 위내시경 검사 전에는 물도 가져다 주고 검사 후에는 휴식 공간까지 안내해 주었다. 정말 친절하고 세심한 배려였다. 모든 검진이 끝나고 1층 로비에 내려왔을 때였다. 서연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걸요. 진우는 자연스럽게 제안했다. 혹시 괜찮으시면 커피 한잔 하실까요? 검진 받느라 고생하셨는데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처음 만난 분과 커피를. 하지만 거절하기엔 너무 고마웠다. 병원 내 카페에서 자리를 잡고 앉았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대화가 시작되었다. 진우는 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하다 작년에 퇴직했다고 했다. 3년 전 아내를 암으로 잃고 혼자 살고 있다고 간단히 말했다. 저도 20년 전에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요. 아, 그러셨군요. 쉽지 않으셨죠? 서로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둘 다 혼자 산다는 것까지만 간단히 언급했다. 구체적인 사연은 아직 말하지 않고 서로 눈치만 살폈다. 하지만 첫 만남임에도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이었다. 요즘 세상 참 삭막한데 이런 친절을 받기 힘든데요.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대화해보네요. 진우는 퇴직 후 할 일이 없어서 답답하다고 했다. 서연도 아이들 독립하고 나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서로에 대한 좋은 첫인상을 가지게 되었다. 1시간 남짓 이야기를 나눈 후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연락처를 주실 수 있을까요? 같은 동네 사는데 뭔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었다.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첫 만남을 마무리했다. 3일 후 목요일 오전 서연은 대조시장에 장을 보러 나왔다. 혼자 먹을 것들을 조금씩 사려고 했다. 야채 코너에서 상추를 고르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때 병원에서 배웠던 분. 돌아보니 진우가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서연 씨, 반갑네요. 진우도 진심으로 반가워했다. 두 사람의 장바구니를 보니 혼자 먹을 만한 것들만 조금씩 들어 있었다. 김치 한 포기, 두부 한 모, 달걀 한 판. 서로 혼자 산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 시장 상인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단골 손님들끼리 인사하네. 둘 다 괜히 어색해하며 웃었다. 함께 시장을 둘러보게 되었다. 진우는 생선 고르는 법도 잘 몰라서 서연에게 물어봤다. 서연이 자연스럽게 좋은 것들을 골라주었다. 아내 없이 혼자 지내다 보니 장 보는 것도 서툴다고 했다. 서연은 20년간 혼자 살아온 경험으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었다. 일주일 후 서연은 구청에서 보리를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 씨, 뒤에서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니 진우였다. 어머, 진우 씨. 또 만나네요. 정말 자주 만나게 되네요. 인연인가 봐요. 버스를 기다리며 자연스럽게 대화했다. 진우도 은행 업무를 보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같은 버스를 타게 되었고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했다. 점점 서로에게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며칠 뒤에는 동네 카페에서도 마주쳤다. 서연은 책을 읽으러 왔고 진우는 신문을 보러 온 참이었다. 자꾸 만나네요. 진우가 웃으며 말했다.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다. 이제는 만남이 자연스럽고 기대되기 시작했다. 점점 서로를 찾게 되고 있었다. 오늘도 만날까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서연은 외출할 때마다 혹시 진우를 만날까 싶어 옷차림에 신경 쓰게 되었다. 진우도 동네에 나올 때면 서연을 만나길 기대하고 있었다.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럽고 망설이는 마음이 더 컸다. 한 달이 지날 무렵 어느 조용한 오후였다. 동네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평소보다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서연이 용기를 내어 자신의 지난 20년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사실 저는 35세의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어요. 진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서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20년간 혼자 버텨온 힘겨움이 담겨 있었다.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을 혼자 키워야 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들 학비, 생활비, 모든 게 제 몫이었거든요. 새벽 4시부터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후에는 마트 계산원 일을 했던 이야기. 밤늦게 들어와서도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다음날 도시락을 싸주던 일상들. 밤늦게까지 일하며 버텼는데 그때는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아이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제가 아버지 역할까지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컸어요. 진우는 서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다. 그 어린 나이에 홀로 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되었다. 이제 아이들 다 컸는데 저는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허탈감이 담겨 있었다. 20년간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이제 그 목표가 사라진 공허함이었다. 진우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저도 3년 전에 아내를 암으로 잃었어요. 진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5년간 투병 생활이 길었거든요. 정말 힘들었어요. 아내가 아프기 시작한 때부터 진우의 모든 일상은 바뀌었다고 했다. 병원을 오가며 간병하는 것이 전부였고 퇴직금까지 모두 치료비로 썼다고 했다. 그래도 아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못 살렸어요.
진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서연도 가슴이 아팠다. 우리 나이에 혼자 산다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네요. 안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정말 모든 게 허전하고 무의미해져요. 아침에 눈 떠도 말 걸 사람이 없고 저녁을 먹어도 대화 상대가 없다는 외로움. TV를 봐도 혼자 웃고 아파도 혼자 끙끙 앓아야 하는 현실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같은 처지에서 느끼는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는 위로를 전했다. 이제는 단순한 이웃이 아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서로의 아픈 과거를 나눈 후 두 사람의 관계는 한층 더 깊어졌다. 서연은 집에 혼자 있을 때도 자꾸 진우 생각이 났다. 이 나이에 무슨 연애람. 스스로에게 말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을 숨길 수 없었다. 만날 때마다 옷차림에 신경 쓰게 되었다. 거울 앞에서 이 옷 저 옷 입어보며 고민하는 자신을 보고는 웃음이 나왔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진우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진우에게서 문자가 오면 어떻게 답장할지 한참을 고민했다. 너무 적극적이면 안 되고, 너무 차갑게 하면 또 이상할 것 같고, 친구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다. 55세의 사랑이라니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진우와 있을 때만큼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로서의 설렘을 느꼈다. 죽어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다. 진우도 마찬가지였다. 서연과 있을 때만 웃게 되고 하루가 기대되기 시작했다. 3년간 우울하고 무기력했던 일상에 활력이 생겼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전부 다 가뿐했다. 서연 씨 덕분에 사는 게 즐거워졌어요. 진우는 솔직한 마음을 표현했다. 하지만 동시에 죽은 아내에게 미안한 죄책감도 느꼈다. 아내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여보, 미안해. 이러면 안 되는 건가? 하지만 서연을 향한 생각은 멈출 수 없었다. 아이들에게는 아직 말할 수 없었다.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다. 그래도 서연과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다. 오랜만에 남자로서의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조심스럽지만 확실해져 가는 마음을 느끼고 있었다. 이제 단순한 우정이 아닌 사랑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어느 금요일 밤 10일시경이었다. 진우는 혼자 집에서 TV를 보다가 갑자기 가슴에 찌릿한 통증을 느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니 호흡도 가빠졌다. 이게 뭐지?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혼자 사는 진우에게는 이런 상황이 정말 무서웠다. 가슴을 움켜잡고 있던 진우는 결국 119에 신고했다. 구급 대원들이 도착해서 진우를 응급실로 이송했다.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한 상태였다. 응급실에 도착한 진우는 가슴 통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다. 간호사는 신속하게 보호자 연락을 위해 진우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최근 통화 내역을 보니 박서연 씨라는 이름이 가장 자주 보였다. 가족보다도 더 최근에 더 자주 연락한 번호였다. 간호사는 응급 상황 프로토콜에 따라 바로 연락을 취했다.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런 조치가 당연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각,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이상해서 받았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병원 응급실입니다. 서연이 깜짝 놀랐다. 네? 병원이요? 최진우 환자분의 휴대폰에서 연락처를 확인했는데요. 지금 응급실에 계신데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진우 씨가요? 무슨 일이에요? 가슴 통증으로 이송되셨는데 가족분들이 멀리 계셔서. 혹시 오실 수 있으세요? 서연은 잠옷 차림에 겉옷만 걸치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스쳤다. 응급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진우를 보니
가슴이 철렁했다. 진우 씨, 괜찮으세요? 많이 아프세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서연을 보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서연 씨,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슨 말씀을 하세요? 당연하죠. 다행히 검사 결과 심근경색은 아니고 스트레스성 가슴 통증이었다. 큰 문제는 없지만 하루 이틀 정도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밤새 서연은 진우 옆에서 간병했다. 물도 떠주고 담요도 덮어주며 정성껏 돌봤다. 서연 씨, 집에 가서 쉬세요. 괜찮아요. 안 돼요. 혼자 두면 안 되죠. 진우는 서연의 따뜻한 손길에 가슴이 뭉클했다. 3년 만에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고마웠다. 병원 직원이 연락해주지 않았다면 이 밤을 혼자 보내야 했을 텐데 서연이 와준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다음 날 오후에 퇴원하게 되었다. 서연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혼자 계시면 안 되니까 제가 돌봐드릴게요. 진우는 미안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서연은 진우의 집에서 며칠간 간병을 했다. 죽도 끓여주고 약도 챙겨주며 세심하게 돌봤다. 진우는 이런 보살핌을 받는 게 3년 만이었다. 아내가 아플 때는 자신이 간병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돌봄을 받고 있었다.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무슨 말씀을 하세요? 당연한 일이죠. 셋째 날 저녁이었다. 서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좁은 싱크대 앞에서 재료를 다듬는 서연의 허리선이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그릇을 꺼내려 뒤로 다가갔고 그 순간 균형을 잃은 진우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서연의 등 뒤에 그대로 닿아버렸다. 작은 비명이 흘렀고 돌아서던 서연의 얼굴이 진우의 몸에 부딪히며 멈췄다. 진우는 반사적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너무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의 숨결을 느꼈죠. 죄송해요. 진우가 말했지만 서연은 몸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뺨은 진우의 상체에, 아랫배는 그의 아래쪽 단단해진 부분에 정확히 닿았죠. 서연의 몸이 본능적으로 움찔했다. 그리고 잠시 숨을 삼킨 뒤 조용히 속삭였다. 이렇게 커지시는 줄은 몰랐어요. 진우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연을 품 안에 더 깊숙이 끌어안았다. 그의 숨이 그녀의 귓가에 닿았고 그 아래 여전히 뜨겁고 묵직한 반응은 숨겨지지 않았다. 이해해줘요. 나도 사람이라서. 그 말에 서연이 슬며시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죠. 저도 사람인데요. 그녀의 손이 진우의 옆구리를 타고 내려가며 바지 너머의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더듬었다. 정말 상상 이상이에요. 작은 감탄과 함께 그녀의 눈빛은 어느새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거실로 이동했다. 입술은 계속 포개졌고 진우는 서연의 어깨끈을 조심스럽게 벗기며 그녀의 목덜미에 입을 맞췄다. 그의 손은 그녀의 등을 타고 천천히 내려와 허리선을 감싸 안았고 그 아래에서 여전히 단단하게 부풀어 오른 열감이 서연의 허벅지 안쪽을 자극하며 스쳤다. 이젠 참지 말아도 돼요. 그녀가 먼저 말했다. 그날 밤 그들의 숨소리와 떨림이 작은 거실을 조용히 적셔갔다. 그것은 단지 욕망이 아니었다. 늦은 나이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몸과 마음의 뜨거운 부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서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다. 지난밤의 일이 꿈만 같았다. 서연은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고 차분한 모습이었다. 진우도 평소와 달리 어색해했다. 어젯밤 내가 너무 성급했나? 서로에 대한 당황과 걱정이 교차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혼란스러움이었다.
평상시보다 더 정중하고 격식을 차리려고 노력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웠다. 어제 일은 잊어주세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연도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둘 다 그 순간이 정말 소중했다고 생각했다. 20년, 3년 만에 느꼈던 따뜻함과 사랑이었다.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도 대화가 어색했다.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고 정중한 말투였다. 진우 씨, 몸은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서로를 향한 마음은 더욱 깊어졌지만 표현하기가 어려웠다. 이 나이에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 일주일 후 서연은 용기를 내어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일산에 사는 딸 지혜가 궁금해했다. 서연은 진우와의 만남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좋은 분을 만났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 정말요? 어떤 분인데요? 진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딸은 오히려 기뻐했다. 엄마가 2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행복하세요. 아들 준서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좋은 분 만나신 것 같은데요. 엄마 혼자 사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좋죠. 자식들은 어머니의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20년간 오직 자식들만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였다. 최진우 아저씨 인품도 좋아 보이고 엄마 잘 챙겨주시는 것 같아서 마음 놓여요. 딸의 말에 서연은 안도했다. 하지만 진우의 상황은 달랐다. 큰아들 민혁에게 서연과의 만남을 이야기했을 때였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겨우 3년인데 벌써 다른 여자요? 아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딸 소영의 반응은 더욱 심했다. 20년 혼자 살던 여자가 갑자기 우리 아버지한테 접근하다니 수상해요. 진우가 설명해도 소용없었다. 분명 아버지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예요. 집값도 얼만지 다 알고. 아이들의 의심은 깊어만 갔다. 병원에서 만났다고요? 아버지 몸 안 좋은 걸 이용한 거 아니에요? 진우는 아이들을 달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반대했다. 어머니한테 어떻게 면목이 서요? 산소에도 못 가겠어요. 아버지, 저 여자 만나시면 우리 가족 관계 끝이에요. 딸 소영은 더 나아가 위협까지 했다. 우리가 직접 만나서 경고해야겠어요. 아버지한테 접근한 목적이 뻔히 보인다고. 아이들의 반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서 서연과 만나지 말라고 압박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3년도 안 됐잖아요. 그 여자가 뭘 노리는지 뻔하잖아요. 진우는 점점 괴로워졌다. 아이들과 서연 사이에서 갈등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아이들이 서연에게 직접 나쁜 말을 할까 봐서였다. 애들이 서연 씨한테 직접 나쁜 소리 하면 어떡하지? 상처받을 텐데. 진우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진짜 이유 말하면 서연 씨만 더 상처받고 괴로울 거야. 진우는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다. 차라리 내가 나쁜 사람이 되자. 내가 마음이 변했다고 하자. 자신이 희생해서 서연을 보호하려는 마음이었다. 아이들한테 상처받는 서연을 보고 싶지 않았다. 차라리